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영상은 빌라와 아파트의 장단점과 제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현재 아파트와 빌라를 고민 중이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일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빌라에 살고 있다고 하거나 빌라로 이사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주변 오지라퍼들의 단골 멘트 아시죠? 야, 그 빌라 사는 순간 똥값 돼. 아우, 빌라는 전세나 사는 거지 절대 사는 거 아니야. 아, 빌라는 물 새고 단열도 안 되고 춥고 덥고 하자가 많아. 사지 마. 아니, 이런 말 할 거면 돈이라도 한 푼 보태주고 이런 말을 하든가. 그럼 저의 경우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모은 돈은커녕 빚만 있는 상태로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30년 넘은 방 2개짜리 월세 1000만 원에 50만 원 주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둘이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아닌데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방 2개짜리에선 절대 살 수가 없어요. 뭐 애기 집만 해도 방 한 칸을 다 차지하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빚을 다 갚고 돈을 약 4천만 원가량 모은 다음에 집값은 1억 5천만 원 정도가 됐고 풀대출을 받아서 제가 구매를 했어요. 이사를 왔는데 방 3칸, 화장실 2칸에 집은 훨씬 넓고 위치도 훨씬 좋고 주차도 편리하고 모든 조건이 좋아졌는데 이자랑 원금이랑 합해서 48만 원이 나와요. 근데 아파트였다면 이런 조건의 집을 살 수가 있을까요? 단언컨대 전국에서 1억 5천으로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위치에 이 정도 조망권 나오는 아파트는 없어요. 그리고 걸어서 5분 거리에 전철역도 2개나 있고. 그런데 보통의 오지라퍼들은 새빌라랑 30년 넘은 구닥다리 아파트랑 비교를 합니다. 저는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근데 그냥 그렇다 치고 아무리 인천이 집값이 싸다 한들 4천만 원으로 어디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30년 넘고 위치 정말 안 좋은 아파트도 1억 후반대는 하거든요. 아무리 싸도. 리모델링도 돈 1000만 원은 기본이고 이런 구형 아파트들은 지하 주차장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2중 주차, 3중 주차까지 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굉장히 살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이런 집에 이것저것 무리하게 추가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누가 봐도 불편한 집을 구매를 한다면 이런 집들이 갑자기 집값이 오르나요? 제 개인적으로 집이란 본연의 목적은 투자의 목적보다는 거주의 목적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투자 목적이라고 쳐도 애초에 투자금 자체가 다른데 수익률이 같아야 되나요? 당연히 아파트가 많이 올라야죠. 가격이 2배가 차이가 나는데. 이 말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할부를 껴서 소나타를 사려고 하는데 옆에 오지라퍼가 와서 아니, 차라리 대출 1억 더 받아서 벤츠 S클래스 사지. 지금 좀 무리해서 S클래스 사면 나중에 5년 뒤에 팔아도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근데 소나타는 1500만 원도 못 받잖아. 이거랑 뭐가 다른 거죠 대체? 빌라 사는 분들을 무슨 바보로 아는 분들이 많은데 아파트 좋은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냐고요. 대부분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고. 아니, 어떻게 전재산이 3천만 원, 4천만 원 있는 사람한테 아파트를 사라고 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 무리하면 아파트 갈 수 있다고 쳐도 매월 나가는 원리금이 부담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빌라와 아파트 차익으로 아파트값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사는 빌라에도 요번에 나온 신형 파나메라도 있고 신형 CLS도 있고 박스터도 있고 7시리즈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 딜러인가? 어쨌든 그리고 아파트는 무조건 오르고 빌라는 무조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다른 데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는 10년 전 아파트 가격이 지금 가격 그대로인 데도 있어요. 그리고 10년 전에 분양했던 가격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반대로 저는 이 집을 1억 5천 정도 주고 샀는데 엊그저께 보니까 저희 아랫집에 1억 7천만 원 주고 전세 세입자 들어왔던데. 그렇다면 뭐 적어도 1억 7, 8천은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아파트는 오르고 빌라는 무조건 떨어진다라는 건 고정관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빌라가 아파트보다 위치가 더 좋을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빌라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땅이 이만큼만 있어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땅이 적게 필요하기 때문에 위치가 아파트보다 좋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정말 빌라 1층 현관문 나오면 전철역 계단이 바로 나오는 것도 있고요. 초등학교 정문이랑 아예 마주보고 있는 빌라들도 있어요. 뭐 물론 아파트들도 전철역 바로 앞에 있고 심지어 전철역이랑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아파트들은 드물기도 드물고 다른 아파트들보다 값도 조금 더 비싸겠죠 상대적으로. 이러한 특이한 케이스 제외하고는 아파트는 대부분 역이랑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요. 역이랑 가까워도 단지 내에서만 나오는데도 몇 분이 걸리니까. 그리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빌라가 절대 아파트보다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격이 같거나 얼마 차이가 안 나면 당연히 아파트 사야죠. 저도 몇 년 안에는 아파트로 이사를 갈 거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이 여유치가 못하니까 빌라를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보라서 아파트 좋은 거 몰라서 빌라 사는 거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은 돈 때문이겠지만 자동차 구매할 때도 어느 정도 비슷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새 차 좋은 거 몰라서 중고차 사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유자금이 1억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시원하게 S클래스 하나 지르는 사람이 있고요. B라는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아반떼 중고를 사고 9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실제로 당장 페라리 매장 가서 영업사원 뺨싸대기 한번 때리고 페라리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수백억대 자산가가 레이 타고 다니는 것도 봤어요. 차에 돈 왜 쓰냐고. 왜 가치관이 다른 걸 이해 못하고 마치 그게 정답인 것 마냥 오지랖 떠는 게
전 보기가 싫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오늘의 결론은 아파트 좋은 거 누구나 다 안다. 빌라 사는 사람들은 분명 이유가 있으니 오지랖 떨지 말자.